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브러시 기초 강좌 3화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화에서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브러시를 키시면 라이트박스를 꺼주시고, 처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스피어예요. 사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스피어를 불러와 주시고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에디트를 눌러주시고, 저번에도 했는데 혹시 에디트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고가 생겼다 그럴 때는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만 불러놓고 부르실 때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로 꼭 이렇게 수직을 맞춰주세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를 눌렀는데도 이렇게 있다 그럼 컨트롤 N을 다시 눌러주세요. 이제 하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을 찾는 법, 플로어를 켜주시고 파란색 화살표가 저 앞을 보면 됩니다. 저를 보고 있으면 정면이에요. 자, 모델링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브러쉬, 자주 쓰는 브러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로 움직일 수도 있고 S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당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요거 브러쉬가 여기 있는데 많이 쓰는 거는 처음에 일단 무브 브러쉬를 가장 많이 써요. 무브, 여기 있죠, 무브. 단축키는 자, 브러쉬의 B를 누르신 다음에 무브의 첫 글자 M,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황색 글자 V죠. V를 눌러주시면 이제 무브 브러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크기를 키우고 X키를 누르면 시메트리예요.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기죠. 이러면 좌우가 동시에 조형이 됩니다. 메이크 3D 폴리메쉬 해주시고, 처음에는 한쪽인데 X키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움직입니다. 양쪽. 전에 제가 메이크 폴리메쉬 3D를 까먹었었는데 이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에디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눌러야 될 게 이 메이크 폴리메쉬 3D입니다. 이걸 눌러주셔야 조형이 가능해요. 무브 브러쉬를 왜 가장 많이 쓰냐, 이게 처음에 틀을 잡는데 많이 써요. 틀이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살짝 볼을 줄여주시고 턱을 날카롭게 해주시고, 뒤에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은 좀 들어가겠죠, 앞은. 이런 식으로 크게 형태를 잡는 데 쓰는 게 무브 브러쉬입니다. 바로 무브 브러쉬로 형태를 잡아주시고, 위아래에서 보면서, 머리는 이렇게 보통 오각형이라고 해요. 뒤통수가 살짝 크죠, 사람은. 크고 앞은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쉽게 사람 머리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다시 브러쉬를 줄여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브러쉬들은 처음에 형태 잡을 때, 묘사라기보다 큰 형태를 잡을 때 쓰는 브러쉬들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입니다. BC 다시 B를 눌러주세요. 네모나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처음에 형태, 이게 눈뼈가 이렇게 올라오죠. 눈뼈가 올라오고 광대가 올라오고 입도 올라오고 턱은 들어가고, Alt를 누르면 반전이 돼가지고 브러쉬가 파고 먹어요. 파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파고듭니다. BMV 다시 무브 브러쉬로 턱을 다시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는 브러쉬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어떤 브러쉬 상태에서도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스무스라고 뜨죠. 스무스 브러쉬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부드러워져요. 쉬프트 F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리곤이 보이는데, 이렇게 브러쉬로 그리면은 폴리곤이 딸려 올라오는 형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거든요. 딸려오면은 경사가 급격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스무스는 이거를 펴주는 겁니다. 분포, 폴리곤의 분포를 균등하게 해서 좀 다듬어주는 기능이죠. 다듬어주는 기능. 다시 Shift F 눌러서 모양으로 와주시고, 처음에 이렇게 빨강색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거북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맨날 뭐 회색 그런 것만 보다가 이런 빨강이 오니까 피덩이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왼쪽에 머테리얼이 있습니다. 머테리얼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재질로. 이거는 사람 피부라기보다 뭐 살색 덩어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런 거, 회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음영이 잘 보여요. 어디가 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갔는지가 빛이 바로바로 이렇게 쐬면은 바로 검정색부터 화이트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씁니다. 저도 이 상태로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무브 브러쉬로 턱을 당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형을 해주세요. 뭐 보고 하는 그림이 있으시다고 싶으면은 그런 그림을 가져다 놓고 하셔도 되고, 스무스로 만져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코가 많이 튀어나와야 돼. 옆선을 먼저 잡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코의 높이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하다보면은 스무스를 누르면은 조용한 게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폴리곤 수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폴리곤을 늘리는 방법은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폴리곤이 늘어나는데, 액티브 포인트가 있죠. 여기 위에 지금 32,769개의 폴리곤이 있다는 건데,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와보시면은 누르기 전에 8,000이었어요. 근데 컨트롤 D를 누르면 32,769개, 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폴리곤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스무스를 눌러도 무너지는 게 좀 덜하고 조형을 조금 더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무브 브러쉬로 당겨주고, 다시 클레이 빌더 BCB 이렇게 눈을 파주시고, 뼈의 굴곡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괜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막 해부학 같은 거, 해부학 책 많이 보시잖아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뭐 학원에서 배울 때 뭐 조금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대충 뼈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 큰 뼈들만 알아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마는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가서, 여기 정수리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은 정수리보다 살짝 뒤가 더 높아요. 이쯤이 정점, 도정을 찍고, 점점 해골처럼 되어가고 있죠. 스무스를 적당히 써주시면서 형태를 다듬어주세요. 광대는 조금 더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고 옆에도 광대가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눈뼈 뒤로. 볼에 살도 붙여주고, 턱도, 턱뼈가 이렇게 귀 쪽으로 올라오죠. 알트를 눌러서 빼고 싶은 데는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당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까지 최대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무턱대고 디바이드를 계속 늘려주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늘리시기 전에 이쪽 단계에서 내가 조형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다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렇게 안 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해도 안 될 때까지 최대한 그 단계에 머물러서 다듬어 주신 다음에, 전 이쯤인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 지오메트리에 서브 디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낮출 수도 있어요. 직접 낮췄다 올렸다 하시면서 단계를 확인하시면서 계속 조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기에 오각형이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오각형 있죠? 이 오각형을 먼저 잡아주시고, 눈뼈는 살짝 처져 있어요. 잡아주시고 점점 이제 모양을 더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미소녀 피규어를 좋아해서 피규어를 많이 모으는 편인데 실제 사람과 많이 다르죠. 미소녀 피규어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파놓고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일자로 그냥 만든 다음에 거기다 눈을 바로 그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사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사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뼈를 잘 조형을 해주시고, 또 한번 옆에서 보시고, 그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미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코에서 턱까지 대보시면은 이렇게 코부터 윗입술, 아랫입술, 턱순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뭐 보통 입이 튀어나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입을 더 빼주시고, 하지만 기본 기점은 이렇게 사선의 각도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가 가장 높아요. 사람은 코를 기준으로 점점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조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피규어 사업을 하시거나 뭐 그런 거를 하실 경우에는 아마 만들어 두실 것 같아요. 기본 틀을 뭐 여성의 기본형, 뭐 남성의 기본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형을 하시는 게, 특징만 잡아서 조형을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고 바로 스무스를 해주고, 브러쉬를 하고 스무스를 해주고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형을 하시면서 뭐 머리는 그 기능을 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몸을 하게 된다, 몸을 하게 될 경우, 몸까지도 아니고 먼저 목부터 빼볼게요. 목을 뺄 때 마스크라는 기능을 많이 씁니다. 마스크를 언제 쓰냐면은 크게 움직일 때, 무브 브러쉬보다 더 큰 움직임을 할 때 써요. 무브 브러쉬는 뭐 여기서 깨작깨작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목을 뺀다, 목을 빼는데 제가 무브 브러쉬로 빼게 되면은 딸려오겠죠.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해서 다듬으면은 괜히 일을 2번 하게 돼요. 그럴 때 마스크를 쓰는데, 잠깐 플로어를 끌게요. 마스크는 컨트롤을 누르고 그리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시메트리에 영향을 받아서 좌우로 같이 들어갑니다. Alt를 누르고, 아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Alt를 누르면 마스크를 해제를 합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브러쉬로 제가 그리는 만큼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로 목의 부분을 그린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허공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럼 반전이 돼요. 컨트롤 누르고 허공 클릭, 그럼 마스크가 반전이 되는데, 여기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마스크 처리된 부분입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요런데 마스크 있는 데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죠. 요런 데는 움직입니다. 이런 다음에 트랜스포즈, 위에 있는 무브가 있죠. 밑으로 내려주시고 쭉 당겨주세요. 사람 목은 살짝 뒤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다시 Q가 드로우로 돌아오는 겁니다. Q, W, E, R 순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 W, E, R, Q, W, E, R 하면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맥스도 아마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목을 뺐죠.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허공을 드래그 해주시면 마스크 해제가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칠하는 건 마스크, 컨트롤 알트는 마스크를 지우는 것,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바깥을 클릭, 이것은 마스크 반전, 컨트롤 누르고 허공을 드래그, 마스크 해제가 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뭐 적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목을 상당히 두껍게 뺐어요. 목이 원래 이렇지가 않은데
이럴 때는 브러쉬로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마스크를 다시 빼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턱을 잡아주시고 목선도 잡아주시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폴리곤 구조가 무브 트랜스포즈 무브로 인해서 과격하게 빼면은 폴리곤이 늘어나요. 이게 지금 사선으로 늘어나 있죠. 여기 네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디바이드를 하느냐, 디바이드를 하면은 폴리곤 수는 52만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늘어나지 폴리곤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 늘어나서 깨진 듯한 표현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바이드를 해도 엄청 늘려냈죠. 그래도 안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메쉬와 G 리메셔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특징이 달라요. 쓰는 용도도 다르고요. 먼저 다이나메쉬란 무엇이냐? 다이나메쉬는 현재 있는 폴리곤이 아니라 이 형태에 맞춰서 그냥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요. 폴리곤을 여기부터 머리부터 목까지 균등하게 제가 제시한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128. 이 수치는 뭐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수치를 기점으로 레졸루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폴리곤을 이용해서 똑같이 균등 분포를 해주느냐, 아니면 적은 폴리곤을 가지고 균등 분포를 시켜주느냐의 차이입니다. 128이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다이나미시를 한번 해볼게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라고 뜨죠? 프리즈 서브디비전 비포 엔터링 다이나미시 모어. 노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Z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뭔 뜻이냐면은 다이나메시는 이 값이 있으면 안됩니다. 서브디비전 레벨이 값이 1로 해놨다고 해서 2랑 3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3으로 해놨다고 해서 2와 1이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럴 때 del lower 3을 기점으로 아래의 것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 아래 단계가 사라져요. 이러면 더 이상 아래 단계로 내려가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한 대신 다이나메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2단계에서 다이나미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땐 del higher를 눌러서 1단계 상태에서 서브디비전 레벨을 삭제해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3단계에서 아랫부분을 낮추고 다이나미시를 실행하겠습니다. 아무 명령 없이 끝났어요.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폴리곤이 여기까지 아까 이렇게 막 세로로 막 길게 끊어졌던 게 다 사라지고 균등하게 분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다이나메시입니다. Shift F를 눌러보시면 이제 목에 그 늘어난 게 사라졌어요. 아까 있던 그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게 다이나메시의 기능이고, G 리메셔는 보시다시피 이름에 써있다시피 리메쉬, 다이나메시를 쓰셨을 때는 이렇게 꺼주세요. 꼭 이게 켜져 있으면은 그냥 컨트롤 드래그만 해도 다이나메시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제하고 한 번 더 할 경우, 마스크 해제했다가 바로 다이나메시가 실행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메시는 켜져 있으면은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지리메셔도 비슷한 명령이에요. 비슷한 명령인데 지리메셔는 뭐가 다르냐? 다이나메시는 그저 균등 분포를 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생겼든 그냥 여기를 조밀조밀하게 채워 넣어요. 하지만 지리메셔는 이 형태에 맞게 폴리곤의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폴리곤의 구조. 여기가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네모 표시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팔 때마다, 자,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로 팔 때마다 이렇게 네모 깨지죠. 깨지는데 이거는 아무리 디바이드를 해도 이 깨지는 게 적어진다 뿐이지 계속 이 형태로 될 거예요. 왜냐? 폴리곤이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폴리곤이 옆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서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 그런 일이 덜 하겠죠. 더 자연스러운 조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G 리메셔예요. 현재 폴리곤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G 리메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이게 지나가죠. 여기 지나가는 동안은 기다려주세요. 자, 어떻게 됐죠? 폴리곤 구조가 여기가 이렇게 눈을 따라 돌아가게 변했죠. 네모는 여전합니다만 이 옆에 뼈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각형이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형태에 맞게 재구성해주는 게 G리메셔입니다. 훨씬 더 눈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 단계 이상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이나메시나 G리메셔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형을 조형하는 데 있어서 조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분명 언젠가 한계가 와요.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생각해서 상황에 맞게 언제 다이나메시, 언제 G리메셔를 써야 하는지를 구분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G리메셔가 더 좋아 보이죠? 저도 그래서 G리메셔를 많이 쓰긴 하는데 다이나메시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목 밑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었거든요. 목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다이나메시를 막혀졌어요. 제가 한번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임시로. 이 지금 설명은 구멍에 대한 거니까 일단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델 히든, 지금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봐주세요. 구멍을 뚫었어요. 제가 이렇게 빵꾸가 났죠. 이거를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더블을 눌러주시면 속이 보일 겁니다. 지금 구멍이 났어요. 양쪽 모두 구멍이 난 거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는 방법이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지오메트리의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클로즈 홀이란 게 있어요. 먼저 지금처럼 없어질 때는 이 화살표를 누른 거거든요. 제가 화살표를 다시 눌러주면 메뉴가 나옵니다.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가시면 클로즈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면 메꿔져요. Shift F 메꿔지죠. 대신 그룹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이나메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나메시는 그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은 아마 다이나메시에 한 번 갖다 안 될 것 같긴 해요. 되네요. 역시 그룹이 나눠지면서 메꿔지죠. 다이나메시는 이렇게 단순히 폴리곤을 균등 배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폴리곤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반대로 뚫려있는 상태에서 G리메셔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폴리곤 수가 많아서 조금 오래 걸리는 듯해요. 위에 진행되는 막대기를 잘 봐주세요. 뚫려있죠? 뚫려있는 상태로 되고 오히려 막 폴리곤이 찌글찌글하게 깨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셨다시피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다이나메시가 더 효율적이란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메꿔주는 거는. 지금 뭐가 찌꺼기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없앴던 찌꺼기가 제가 뭘 하면서 다시 나왔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이나메시를 하면은 구멍을 한 번에 메꿔주면서 균등 배분, 그러니까 폴리곤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균등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메시를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쓴다면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스네이크 훅 브러쉬는 길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브러쉬인데, 요걸로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제가 뿔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뿔을 만들어서 X를 꺼주시고 이제 플랫 브러쉬로 엉키게 했습니다. 엉키게 했는데 사실상 스무스를 해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붙이고 싶다. 이런 각기 다른 폴리곤의 만난 부분을 붙이고 싶다. 다이나메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디비전 또 없애줘야죠. 컨트롤 Z 누르고 서브 디비전, 꼭 서브 디비전을 지워주시고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스무스를 해도 붙어있죠. 이렇게 다이나메시는 뭔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G리메셔를 쓰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이나메시를 통해서 먼저 폴리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G리메셔로 이제 다음에 조형을 더 잘하기 위해 폴리곤 구조를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순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폴리곤의 구조가 따라서 올라가죠.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는 알아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눈 따라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리메쉬를 통하면은 다음에 조형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눈을 파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 제법 그럴싸하죠. 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여기부터가 오래 걸리긴 해요. 사실 입술 묘사라던가 콧구멍 묘사라던가 귀라던가. 여기서 잠깐 인체 비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귀의 높이는 눈뼈 위에서 코뼈 아래까지가 적당합니다. 그럼 좀 위에 있는 편이에요. 제 귀는 튀어나왔죠. 귀 끝이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게 이상적인 귀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귀는, 그리고 귓구멍은 딱 코끝부터 뒤통수까지 중간쯤에 귓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간단한 거 정도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뭐 사람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 기능을 설명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오늘 공부할 분량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서피스를 불러와서 무브 브러쉬 BMV 무브 브러쉬로 큰 틀을 잡는다고 했죠. 큰 틀을 잡고 막 잡아요. 잡은 다음에 BCB 클레이 빌더 브러쉬로 막 팠죠. 아까 막 크게 형태를 더해줘요. 뭔가 좀 멋있는데요 이거?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모든 브러쉬는 Alt를 누를 경우 좀 커서의 마이너스 표시 보이나요? 빼기가 들어갑니다. 빼기. 이런 식으로 빼기를 이용해서 조형을 해주시고 어느정도 한계가 왔다. 컨트롤 D. 컨트롤 D는 지오메트리에 이 서브 디비전 값을 올리는 거예요. 폴리곤 수를 4배로 늘리는 겁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컨트롤 D를 누르면서 조형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형을 할 수가 있는데 폴리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조절을 해주는 게 이제 다이나메쉬. 다이나메쉬를 통해서 이렇게 목 같은 거 뽑았을 때 다이나메쉬는 이렇게 큰 움직임을 했을 때 목을 마스크로 뽑았죠. 마스크로 목을 무브를 통해서 당긴 다음에 흩어진 폴리곤의 결을 일정하게 잡아줬습니다. 다이나메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폴리곤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구멍 같은 것도 메꿔주죠. 다이나메쉬가 해준 다음에 더 디테일한 조형을 하기 위해서 G리메셔를 사용하는 겁니다. G리메셔를 통해서 폴리곤 구조가 형태에 맞게 돌아가도록, 이러면은 조형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조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형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다이나메쉬나 G리메셔나, 다이나메쉬는 이 레졸루션을 높이면 괜찮긴 해요. G리메쉬도 물론 있습니다. G리메쉬도 타겟 포인트, 이걸 늘릴수록 폴리곤 수를 유지하면서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폴리곤을 디바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이게 엄청난 모델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엄청난 모델링을 했는데 타겟 포인트를 1로 해놓고 G리메쉬를 돌리면은 디테일이 다 날아갑니다. 디테일이 날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기다려 볼게요. 다 날아갔죠. 왜 날아갔을까요? 액티브 포인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G리메쉬의 또 한 가지 이점입니다. 폴리곤 수를 적게 제어하면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조형을 하면은 더 적은 폴리곤으로 아까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형태가 깨져요. G리메쉬를 사용한다는 거는. 대신 형태가 깨지지만 G리메쉬를 실행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조형들, 폴리곤이 자꾸 깨져서 할 수 없었던 조형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다이나메쉬나 G리메쉬나 현재 퀄리티보다 못한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누른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마지막에 쓰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조형할 거 다 하고 눈 다 파고 콧구멍 다 판 다음에 지리메셔나 다이나믹 쓰면 날아갑니다. 그거 날아가니까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저처럼 골격을 잡은 상태에서 골격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묘사를 했다. 다 한 건 아니지만 귓구멍도 잡아놨고 눈구멍도 잡아놨고 입도 잡아놨다. 딱 이 시점에서 쓰는 게 지리메셔와 다이나메시입니다. 넘어가서는 쓰시면은 조금 일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진척되었을 때 지리메셔를 쓰면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이나메시는 단순히 폴리곤 구조를 균등화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도 메꿔주고 이음새도 이어줄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못 다뤘던 브러쉬 그런 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시간까지만 하셔도 얼추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기능만 가지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스가 많이 필요한 툴입니다. 이건 뭐 디자인이라기보다 순수 미술에 가까운, 조형에 가까운, 조소에 가까운 툴이기 때문에 조소에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지리메셔, 다이나메시,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그리고 브러쉬, 무브 브러쉬,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 두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